근데 이 자체가 네. 기축 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국가 부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는 국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현안 좀 짚어볼까요? 김재섭 위원님, 조금 전에 강훈식 민주당 전략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장동 의혹은 이제 윤석열 게이트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것이요. 네. 이제 녹취록 내용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김만배 씨가 보면은 뭐 윤석열 뭐 이 카드면 끝난다. 네. 뭐 이거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그런 내용 가지고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이슈들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건데 고리가 좀 약하죠. 그 내용 맥락들을 봐도 고리가 좀 대단히 약하고 오히려 이제 그 녹취록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유한기 씨는 이제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대장동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발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제 분명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시게 됐어요. 뭔가 좋든 싫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공격을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러면 국민들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름이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고 이거 아니라고 부인을 계속 하셨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흰곰 효과라고 앞으로 흰곰 절대 생각하지 마 하면은 계속 흰곰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입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 이상 국민들은 좋든 싫든 계속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게이트를 연결시키려고 자연스럽게 그게 아마 떠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네, 최지은 대변인.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윤석열 게이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라는 사람이 야당에서 그동안 이재명일 것이다, 이재명 측근일 것이다 계속 그랬는데 아닌 것이 밝혀졌지요.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다 전직 검사거나 검찰과 관련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굉장히 오래 일했고 당시에 야당과 검찰 야당과 지금 야당과 검찰과 언론, 검언 유착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똑같은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또 같은 녹취록에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또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해도 절대 뭐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아무리 찔러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윤석열 게이트를 우리가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권을 취한 거 아니냐 그러고 전 국민이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10원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윤석열 게이트를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열렸던 대선 후보 경제 토론 짚어보겠습니다. 토론 이후에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되고 있고요. 일단 준비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네, 어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간 국채 발행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에 이재명 후보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지은 대변인 이 분야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전문가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 경제 지식도 없다라면서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 기본 경제 지식이 없는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 지금 나라 국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 받아서 우리 국채 비율 낮다. 기축통화 가능성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축통화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 기축통화를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말 아주 공식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거 그렇죠. 외는 아닌데 네. IMF, SDR 같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바스켓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거래 많이 되는 돈이 네. 결국은 기축통화로 기축통화처럼 우리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위안화가 거기 들어가죠. 위안화도 그렇고 뭐 유로화도 파운드도 그렇고. 그렇고 예. 유로도 그렇고 엔화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네. 엔화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서 외국에서 많이 빌리기 때문에 엔화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축통화는 아니지만은 기축통화처럼 쓰기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도 그 정도 지위가 될 만큼 네.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거를 기축통화는 달러인데 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질문을 기축통화들 국가도 아닌데라고 복수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달러가 아니라 SDR과 같은 그런 다자 통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컨셉을 잘 헷갈리고 있는 사람은 네. 윤석열 후보인 것이 맞고요. 출발이 잘못된 것이 윤석열 후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김재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면 SDR에 편입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 되지. 기축통화에 들어갈 수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기축통화들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낫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기축통화라고 거죠. 불리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통화들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위안화는 조금 뭐 글쎄요.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달러를 비롯해서 그 오일을 그러니까 우리 원유를 살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대충 기축통화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딱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SDR이면 SDR, 기축통화면 기축통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 윤석열 후보는 뭐 어떤 얘기를 틀리게 하셨어요. 기축통화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고 기축통화 국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축통화가 정말 사용되는 기축통화는 나라들인 하나밖에 거죠.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SDR로 받으신 거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계속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인 것은 사실 이제 기정사실인 것이고 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기축통화 될 거니까 국채 늘려도 된다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뒤로 다 돌아봐도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흔한 기축통화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SDR을 기축통화로 헷갈리신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저께는 굉장히 말하자면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감점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축통화와 SDR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기본적인 통화로 인정을 하고 달러의 양으로 외환보유고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각 나라가 자국의 화폐 발행량도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SDR이라는 것은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을 경우에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그것을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기축통화까지는 아니지만 신뢰하고 그 통화로 뭐 석유라든지 기초 자원을 살 수도 있고 대충 맞습니까, 최재현 대변인? 예. IMF라는 그 국제 금융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에서 예. SDR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네. 몇 개 나라를 가지고 하는데 그 네. SDR에 가는 기준이 예. 얼마만큼 많이 거래가 됐냐. 음흠. 그러니까 이제 뭐 재화,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이렇게 돈에 오고 가는 것이 네. 얼마만큼 많이 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네. 판단을 하는데 예. 한국이 굉장히 거기 들어갈 만큼 가깝다. 음흠.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은 네, 가장 그 기준에 일단 거기까지 가깝다라고 정리를 해서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간에 조금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뭐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네.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SDR이라고 하는 그런 IMF에서 지정을 하는 특별한 일부 네, 경제 맞습니다. 선진국도 신뢰 대상 국가의 화폐 수준에는 우리나라의 원화도 근접하다.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혹은 뭐 이재명 후보 양측은 뭐 누가 먼저냐 또 둘 다 똑같다 이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SDR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김지섭 의원님 마찬가지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SDR이랑 기축통화를 헷갈리신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럼 그냥 기축통화를 말씀하신 거고요. 복수로 얘기한 거 뭡니까? 기축통화 나라들이라고 하셨어요. 한 나라밖에 없는데 기축통화가. 뭐 어떤 알겠습니다. 맥락으로 말씀하시면 기축통화가 실제로 기축통화 근데 불리는 나라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그거는 있죠. 뭐 한 사실 나- 예.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네. 예, 팩트 체크를 그다음에 또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근데 이 자체가 네. 기축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국가 부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는 국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저는 바로 거기는 동의하기 넘어가도록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이 보호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금요일 경북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반대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재섭 의원, 네.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반대하고 다시 4대강 재건하겠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대강 관련돼서는 실패한 부분도 있고 네. 잘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실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변공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실패한 작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결국 이 4대강이 설치된 이후에도 왜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느냐를 따져보면 4대강이 설치된 그 지역 자체는 오히려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네. 그 지천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부터는 지천 사업까지 가려고 하다가 사실 반대에 막혀가지고 지천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지천 사업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4대강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역 4대강이 전부 다 잘 된 게 아니고 잘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률적으로 다 해서 잘못됐으니까 전부 재자연화 시킵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있는 잘된 것까지도 다 정치적으로 뒤엎는 일이기 때문에 잘된 것은 좀 냅두고 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더 보완을 하자 이런 맥락이어서요. 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4대강 사업은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다 엎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뭐 홍수 가뭄 뭐 예방 효과 하나도 없다. 무조건 이거 녹조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최지현 대변인. 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었는데 네. 계승하겠다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뭐 김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가지 잘 된 건 놔두고가 아니라 계속 4대강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4대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요 없는 보를 해체하는 것이지 보 가능한 한 개방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무조건 해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4대강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질 악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저는 이제 낙동강을 근처에 많이 가는데 저희 네. 지역구에 낙동강이 있어서 예. 녹조라떼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발암 물질도 나오고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데 낙동강이 지금 1,300만 우리 국민들의 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4대강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이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4대강에 31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뭐 말씀하신 뭐 좀 괜찮았던 보도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네. 편익이 6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0.2% 정도의 한 20% 정도의 편익이 난 거죠. 비용 대비. 이거를 계승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김재섭 의원님. 일단은 그 환경 문제, 환경 단체들은 지금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게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다른 어떤 그 조사기관에 따르면 실제로 수질이 악화된 그 부분은 한 10% 남짓 정도밖에 안 되고 한 40% 정도는 수질이 개선됐고 또 한 40% 정도는 수질이 그대로 유지됐고 수질이 악화된 부분은 오히려 10% 전후로 되는 굉장히 좀 미약했다. 오히려 이런 조사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조사인지는 제가 예. 잠시만요. 제가
예, 제가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나중에 좀 조사를 예, 해놨었는데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예, 그것을 그러니까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였기 때문에 예. 당시 이것도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이쪽이 맞다, 저기는 저쪽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대강 자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삼자고 그러시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보호 해체할 때 반대하신 거 아시죠? 낙동강 근처에. 지역에 왜냐면 농사짓는 지역에서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반대했어요. 그 얘기 물 부족 뭐냐면 때문에. 가뭄 때 실제로 보호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가뭄을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보호 해체를 반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가뭄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봐야 물 관리 됩니다. 부분은 네, 분명히 또 다른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늘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질소랑 인의 어떤 그 인이랑 그다음에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면 이제 같이 발생하는 건데 결국 말하자면 축산 폐수나 생활 하수나 이런 것들이 지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물이 다 모여서 그 녹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그 4대강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천에서 나오는 이 생활 폐수나 축산 폐수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수질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지천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가 예, 일단 그 정도로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최재현 대변인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재명 후보는 재자연화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네, 정책인가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관리, 가뭄 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재자연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한 건 무조건 잘못됐다. 4대강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이 사안을 이해는 하시나 윤석열 후보가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는 뭐든지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정답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사업 계승하시면은 당장 녹조라텐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양측의 입장과 정책과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여의도 정책발굴단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